네, 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TV입니다. 자, 올 들어 처음 맞는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외국인들의 포지션에 따라서 주가는 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인데요. 막판에 또 외국인들이 선물 포지션 매도로 급변을 하면서 상승폭이 조금 둔화됐습니다만 그동안에 상당히 뭐라 그럴까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하방에 그러니까 아랫 방향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쪽으로 베팅을 했다가 만기일 날 우선은 현물 쪽 순매수 기조를 유지했다라는 점, 뭐 예상은 됐습니다만 포지션을 바꿨다라는 것이 시장에 되돌림이 나왔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좀 아쉽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전형적인 기술적인 반등에 국한되기 때문에 사실 많이 아쉽습니다. 완전히 추세를 이제 반전시킨다라고 확신하기가 좀 어렵죠. 뭐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코스피 증시나 또 코스닥 증시나 거래 규모 자체가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지금 시점에서 주가가 오랜 기간 동안 많이 떨어진 시점에서는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있다가 보시겠습니다만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 양시장 모두 거래량이 많이 부진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쉽게 느껴지는 대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어차피 지금 현 시점에서 본다면 뭐 시장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반등을 크게 준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많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아쉽습니다. 자, 오늘 대표적인 종목 빅히트에 대한 얘기 중심으로 뭐 카카오라든가 넷마블 그동안에 주식공장TV에 다뤘던 중소형 개별주들 하나하나 좀 짚어볼 건데요. 빅히트가 거래량이 크지 않았어요. 오늘 거의 뭐 10% 가깝게 크게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만 거래량 부진이 좀 매우 아쉬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자, 그러면 빅히트가 의미가 있어지려면 어떠한 변화가 이어져야 되는지 오늘 한번 저와 함께 연구해보고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투자연구소 유료문자 회원 안내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뒤에 가서 자세한 안내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사명이 바뀐다 그래요? 하이브인가요? 조금 뭐 아쉬운 게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제 그동안에 어떠한 뭐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어떤 이미지를 탈바꿈한다 뭐 이런 이미지가 좀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빅히트가 아니라 하이브라고 하는 회사 엔터테인먼트로 이제 사명이 주총 이후에 통과가 되면 이제 바뀌게 되겠죠. 일단 빅히트 같은 경우는 좀 헷갈리죠. BTS랑 좀 헷갈리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이 하이브가 좀 다행이라고 보여지는데 저희 큰딸이 이 BTS의 광팬이에요. 근데 그 친구도 사명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어찌됐든 사명이 바뀌는데요. 방탄소년단을 비롯한 뭐 뉴이스트라든가 그 외에 다른 아티스트들 글쎄요 조금 이따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차트의 모습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타이틀이 뭐냐. 자, 먼저 말씀드린 대로 종합주가지수 먼저 볼까요? 자, 주가가 그동안에 한 두세 달 동안 이제 상승 탄력이 많이 둔화가 됐잖아요. 고점이 낮아지는 그런 어떤 조정 국면이 나와주면서 최근에는 61선까지 이탈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자, 오늘 반등으로 61선을 회복했지만 거래량이 감소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 보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반등에는 강하게 성공하는 모습입니다만 그렇죠. 거래 규모가 굉장히 아쉬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코스닥은 사실 코스피보다 더 떨어졌죠. 거의 121선을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 반등으로 인해서 일단은 지지력이 확보가 되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나 전형적인 기술적인 반등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시장 전체적인 흐름은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빅히트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자, 빅히트 같은 경우는 글쎄요. 보세요. 물론 오늘 반등이 예상이 되긴 했었습니다만 생각보다 반등이 굉장히 컸죠. 거의 10% 가까운 상승인데 거래량이 50만 주도 채 안 되는 그런 거래량입니다. 물론 이제 어제 거래량보다는 더 늘어난 그런 모습입니다만 최소한 100만 주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죠? 한 150만 주 가깝게 거래가 좀 유입이 돼서 오늘 10% 정도 올랐으면 야, 빅히트 이제
단기적인 추세를 바꿀 때가 됐다 이렇게 좀 판단을 했었을 텐데 조금 아쉽죠. 그죠? 오늘 뭐 시장 영향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밖에 기술적으로는 볼 수 없다. 이런 점이 좀 아쉽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빅히트 이제 4월이 되면 이 아티스트들의 컴백 얘기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우선 뭐 BTS를 비롯해서 뉴이스트라고 하는, 그죠? 4월 달에 지금 정규 앨범 준비를 한다 이런 소식들이 좀 나오고 있죠. 한 1년 만에 컴백을 하는 것 같습니다. BTS는 언제가 될까요? 글쎄요, 아직은 예정이 없습니다만 뉴이스트를 출발로 해서 BTS도 조만간에 컴백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BTS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도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핫 100, 그죠?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한 역사를 바꾼 그런 전무후무한, 그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아티스트로 우뚝 섰는데, 이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최고의 아티스트로 우뚝 선 그런 가수를 보유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바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죠. 또한 뭐 비영어권 최초 아티스트, 국제음반산업협회 글로벌 아티스트 정상에 우뚝 선 빅히트, 빌보드 선정의 연도별 최고의 팝스타로도 선정이 돼서 세계적인 아티스트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죠? 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퀸이라든가 마돈나, 마이클 잭슨 같은 굉장히 유명한 아티스트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가 됐다라는 것이죠. 다음 주인가요? 이번 주 일요일 같은데요. 그죠? 그래미상, 그래미 어워드가 있는데 BTS가 2개 부분에 후보로 올랐다라는 것도 한국 아티스트로는 또 최초의 타이틀이다. 또 이런 얘기가 있죠. 또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뭐 방탄소년단, 뉴이스뿐만이 아니라 세븐틴, 그죠? 세븐틴 하면은 작년도에 2장의 앨범이 나왔는데 미니 7집하고 스페셜 앨범. 미니 7집이 137만 장 이상 팔렸고요. 스페셜 앨범이 112만 장 이상. 지금 글로벌 아티스트로 BTS와 마찬가지로 글로벌 아티스트로 지금 서서히 도약을 하고 있는 입지, 레퍼런스를 다지고 있는 그룹이 바로 세븐틴이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동생들이죠.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엔하이픈 같은 이런 아티스트, 여자 아이돌인 또 여자친구, 이런 아티스트들이 지금 줄줄이 계속 히트 조짐이 보인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죠. 또 얼마 전에 나온 얘기가 보여요. FNC 엔터테인먼트가 위버스에 합류를 한다. 그죠? FNC 엔터테인먼트 하면 우리가 이제 아티스트는 CN블루 FT 아일랜드라고 하는 이 그룹 사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위버스에 대한 위상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는 것도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주가 성장성, 그죠?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을 계속 해야 됩니다. 키스위에 대한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죠. 키스위 하면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랑 디지털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을 같이 운영을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키스위라는 회사가 2021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에 선정이 됐다. 그죠? 미국 경제 전문지 패스티 컴퍼니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자, 키스위 하면 작년도에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BTS가 전혀 오프라인 공연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콘서트를 한 2번인가 했는데 그때 그 콘서트를 맡아서 사실 키스위가 클라우드 기반 영상 플랫폼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BTS 온라인 콘서트를 2회 진행을 했었고요. 지금 빅히트랑 이 디지털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베뉴 라이브라고 하는, 그죠? 베뉴 라이브라고 하는. 근데 이 베뉴 라이브가, 이 플랫폼이 사실 YG랑 또 어디 유니버셜 뮤직 그룹이 공동 투자를 해서 화제가 됐던 그런 플랫폼이잖아요. 이런 플랫폼으로 계속해서 유명한 아티스트, 국내외 아티스트들이 지금 그렇죠. 계속해서 참여를 하고 있다. 위버스와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본다면 뭐 동영상 디지털 라이브 스트리밍 뿐만이 아니라 또 위버스라고 하는 팬 커뮤니티 플랫폼, 글쎄요, BTS가 앞으로 커나갈 수 있는 굉장히 큰 상승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이 됩니다. 주가 흐름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혀 부담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는 이렇게 판단이 돼요. 여러분들이 조금 여유를 가지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죠. 특히나 지금 뭐 얼마에 사서 물렸다 슬퍼할 게 아니에요. 왜?
얘만 떨어진 게 아니고 시장이 조정을 잘 받고 있는 그런 어떤 과정이거든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게임이. 오히려 그동안에 잘 인내를 하셨으면 이제는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조정이 마무리가 되어 간다. 상승으로 전환될 시점이 점점 다가온다. 보다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 또 이런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실적이 말해줄 거라고 보여져요. 자, 카카오를 볼까요? 이제 빅히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여러분들 성장을 같이 한번 경험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카카오는 이제 액면 분할 얘기가 나왔는데요. 최근 흐름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죠? 액면 분할 공시 이후에 주가가 떨어졌는데 이건 액면 분할 때문에 떨어졌다고 보는 건 아니에요. 잠깐만 저 차트를 한번 볼게요. 어떤 분들은 액면 분할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카카오는 액면 분할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게 아니고요. 그렇죠. 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연관이 된 거라고 보셔야 되죠. 자, 그리고 다른 종목보다 상당히 견조했어요. 카카오는. 그죠? 시총 상위 종목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견조했기 때문에 글쎄요. 미국의 뭐 테슬라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이런 하이테크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떨어짐에 따라서 영향을 같이 받았다고 보는데 어느덧 60일선에서 지지를 받고 지금 반등에 나왔어요. 근데 이 종목 역시도 빅킷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아직 미미하죠. 기술적 반등 가능성이 높다. 오늘 4% 넘는 상승은 사실 굉장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아직은 거래 규모상으로 봤을 때는 글쎄요, 아직은 본격 상승이다라고 확신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자, 액면 분할 500원짜리 액면가가 이제 100원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주식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4월 12일부터 4월 14일까지 거래가 정지가 되고 4월 15일 날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죠. 분할 신주가 상장이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발행 주식수가 8,800만 주가 좀 넘죠. 이게 5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8,800만 주가 4억 3천만 주로 5배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액면 분할이 호재냐 악재냐? 저는 이렇게 뭐 호재도 아니고 악재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실 뭐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 발표하고 나서부터 주가가 떨어졌다. 뭐 네이버가 액면 분할한 이후로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시장이 안 좋았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것이지. 저는 여러분들이 카카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과연 액면 분할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호재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를 어떤 식으로 고민하냐면 카카오의 성장성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시면 당연히 액면 분할은 호재로 받아들이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여러분. 삼성전자라든가 네이버 결국 이 성장성이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장이 좋아지고 2020년도 작년도에 굉장히 크게 오르면서 성장성이 다 평가를 받았잖아요. 카카오도 앞으로 그런 성장성이 주가에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게 뭐 기술적 반등이 지나지 않지만 방망이를 좀 길게 잡고 여러분들이 뭐 현미경으로 주식을 쳐다보지 말고 망원경으로 주식을 쳐다보게 되면 얼마든지 카카오 액면 분할 이후에 제대로 된 평가, 오히려 이게 너무 비싸다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죠? 카카오 이거 뭐 좀 40만 원, 50만 원 왔다 갔다 이게 뭐 한 주만 사기도 벅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5분의 1로 가격이 줄어들고 반대로 또 주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담 없이 유동성 하에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또 좋은 호재로 인식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뭐 카카오 지금 뭐 IPO 앞으로 예정이 많이 되어 있죠. 성장성은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카카오뱅크, 뭐 카카오페이, 카카오 모빌리티 많습니다. 그렇죠? 뭐 더 나온 얘기도 있는데 요 정도만 할게요. 다 알고 계신 내용이니까. 카카오 게임즈도 여러분 볼게요. 카카오 게임즈는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부진했는데요. 많이 떨어졌어요. 예상보다 좀 많이 떨어졌는데 저는 사실 21선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조정이 마무리가 될 걸로 봤었고 그게 맞을 거라고 보는데 그 이후로 떨어진 거는 시장 영향이 굉장히 컸다라고 보여져요. 뭐 여기서 시장이 더 떨어지게 되면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올라가기 좀 어렵죠. 이제 시장이 회복된다면 21선인 5만 4, 5천 원 정도는 금방 회복할 수 있는 게 바로 카카오 게임즈. 왜 그러냐면 그렇죠? 주가가 오르기 없이 바닥권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거래량 보세요. 전혀 거래가 안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간은 걸리더라도 카카오 게임즈
부담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넷마블도 한번 좀 볼까요, 여러분들? 넷마블도 주가 많이 떨어졌죠. 이 넷마블 때문에 사실은 뭐 시장 영향도 받았고 고점에서부터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이게 물론 뭐 저도 여러분들은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죠. 뭐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주가가 계속 떨어졌으니까. 그러나 저는 변함이 없어요. 넷마블에 대한 시각 자체는. 물론 이때 얘기 안 하고 이때 얘기했으면 더 좋았겠죠, 그죠? 근데 뭐 이때도 얘기했고 이때도 계속 지금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넷마블을 그냥 우리가 뭐 1,000원, 2,000원, 만원, 2만원 먹자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그죠? 좀 어떤 추세, 크게, 최소한 지금 가격의 2배 이상은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의 힘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자, 넷마블은,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쵸? NC소프트와 주주 계약을 해지한다. 사실 NC소프트가 예전에 그 넥슨인가요? 경영권 방어 때문에 넷마블 방준혁 의장하고 이제 손을 잡죠. 혈맹, 그죠? 동맹을 맺어서 서로 이제 지분을 맞교환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2015년도니까 한 6년 전이네요, 그죠? 지분을 맞교환했을 때보다 지금의 NC소프트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다르죠. 그래서 6년 동안 한 1조 6천억 정도의 지분 어떤 가치가 증가했기 때문에 넷마블은 좀 남는 장사를 했다. 근데 이제 주가가 좀 이렇잖아요. 이제 사실 넷마블이 이제 혈맹 관계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서로 의논 없이 이제 지분을 팔 수가 있어요. 사실 넷마블의 특수 관계인 지분이 사실 일대 주가 이제 방준혁 의장이고 24%, CJENM이 21%, 뭐 텐센트가 17%, NC소프트가 6.8%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제는 NC소프트와 어떤 협의 없이 지분을 매각을 할 수 있다라는 점. 그러면 그 가치를 또 주가에 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될 수 있겠죠. 넷마블도 이제 한번 호기가 오면 이러한 가치들 지금 주가에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가치를 한꺼번에 다 반영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 넷마블, 뭐 스튜디오 드래곤도 마찬가지죠. 반등이 나왔는데요. 차트만 잠깐 볼까요? 반등에 나왔어요. 반등. 이게 기술적 반등이라고 봐야 돼요. 지금 사실 잘 다져놓다가 한 단계 더 밑으로 떨어진 거는 시장 분위기가 좀 엮였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종목군들은 이제 시장이 정상화 찾으면 다 올라갈 주식들이에요. 최근에 안 떨어진 주식들은 오늘 못 올랐어요, 여러분. 그죠? 오늘 한번 보세요. 그동안에 다른 것들 지수 떨어지면서 떨어질 때 못 올랐던 이런 종목군들은 오늘 못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장과 연결이 된 그런 종목군들이 오히려 오늘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스튜디오 드래곤 기술적 반등. 요것도 거래량이 전혀 크게 수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 정도로 우리가 좀 해석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남았네요. 그죠? 뭐가 남았나요? 스튜디오 드래곤 다음에, 그쵸. 요건 좀 성격이 다른 하나기술. 계속해서 제가 뭐 특집으로 하나기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하나기술 보세요. 하나기술은 오늘 못 올랐어요. 그죠? 한번 보죠. 하나기술의 주가, 오늘 1.7% 오히려 좀 떨어졌네요. 그죠? 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성격이 좀 다르다라는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저는 뭐, 어제보다 오늘 뭐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떨어졌다는 것에 전혀 저는 부담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어제보다 거래를 더 줄이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어제 16만 주 가까운 거래. 오늘 얼마입니까? 9만 7천 주, 10만 주도 채 안 되는 거래량으로 주가 방어 잘했습니다. 얘는 사실 시장의 흐름과 조금 동떨어진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일단 100% 무상증자에 대한 어떠한 내기는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거래만 조금 붙으면 금방 14만원 15만원까지 쭉쭉 치고 올라갈 아주 가볍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바로 하나기술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좀 추가적으로 더 매수를 해도 큰 부담이 없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까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여유 있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유 있게 생각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종목군들은 나중에 보시면 돼요. 나중에 얼마나 올라 있을지. 자, 그 외에 또 여러분들 다른 종목군들 궁금하신 분들, 혼자서 하기가 좀 버거우신 분들 현대투자문자 회원에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장에서 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막 주가가 올라서 다들 고공행진할 때 하지 마시고 그럴 땐 저희들도 좀 자신이 없어요. 남들이 다 할 때 하지 마시고 주식이 다 똑같잖아요. 남들 산다고 다 따라서 항상 상투잖아요. 그죠?
지금처럼 뭐 가입 꺼려 하실 때 이럴 때 하시면 많은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좌로 입금을 하시고 그 전화번호로 입금자 성함 문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구독하기, 좋아요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